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방구석 1타 강사 안재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엄청 오랜만에 유튜브를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이 영상 왜 안 올리냐, 유튜브 안 접었으면 좋겠다, 다시 복귀해달라 라는 말이 많아서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복귀 콘텐츠로 할 콘텐츠는 바로 역사 강의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시험이 한 오늘 포함해서 9일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역사 공부하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역사 중에서도 강의할 부분은 근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역사 파트죠. 왜냐면 내용이 가장 많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대사는, 그래서 그런지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저는 15분 안에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15분 안에 만들어야 돼서 최대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대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근대사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죠. 흥선 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은 개혁 정치를 했죠.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강화시켰고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의정부와 상군부는 왕권을 도와주는 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변사는 왕권을 위협하는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결국에는 의정부 상군부 기능 강화랑 비변사 기능 약화는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원을 정리했고요.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삼정의 문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정, 군정, 환곡이 있습니다. 전정은 토지조사를 통해서 개혁을 했고요. 군정은 호포제를 통해서 개혁을 했습니다. 호포제는 양반도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양반이 세금을 안 냈어요. 상민만, 일반 백성만 냈는데 호포제를 시행하면서 양반도 세금을 내게 되었고요. 환곡은 사창제로 맡게 되었습니다. 환곡이 뭐냐라고 친구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환곡은 쉽게 말해서 국가가 백성들한테 쌀이나 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갚아야 하잖아요. 갚아야 하는데 그걸 이제 탐관오리나 이제 썩은 벼슬아치들이, 못된 벼슬아치들이 사기를 치는 거죠. 백성들한테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너 빌려갔잖아, 갚아 하면서 억지로 뜯고,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를 당한 걸 환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골을 막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사창제를 시행한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개혁 정책, 개혁 정책.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다 보면 제물포 조약도 있고 텐진 조약도 있고 한성 조약도 있고 뭐가 많아요, 조약이. 근데 하지만 그런 조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약,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왜냐면 강화도 조약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기 때문인데요. 무엇이든지 간에 최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초라서 그런지 강화도 조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죠. 강화도 조약은 이제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 일본한테 유리한 조약이었어요. 조선한테는 불리하고요. 강화도 조약에 뭐가 있었냐? 해안 측량권이 있었습니다.
이 해안 측량권이 뭐냐? 쉽게 말해서 일본이 조선의 바다를 측정해준다라는 거거든요. 말만 들어보면 뭔가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바다를 측정해주네, 조사해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일본은 조선과 전쟁을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미리 조선의 바다를 조사해서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조선은 알지 못했죠. 이 일본의 마음을, 일본의 생각을. 그리고 두 번째는 치회법권이 이제 강원도 조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치회법권은 뭐냐? 이 법자가 들어가 있죠. 법. 이제 이거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선인과 일본인이 싸워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일본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치회법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 가서 재판을 받으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일본인한테 유리하겠죠. 조선인한테는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안 측량권, 치해법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는 반란들에 대해서, 근대사에 일어났던 반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반란은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인데, 이모군란은 일단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고요. 구식군인이 왜 반란을 일으켰냐? 신식군인과 차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식군인인 별기군이 이제 창설이 됐는데요. 별기군에겐 좋은 대우를 해줬고, 이모군란을 일으킨 구식군인들은 하대했습니다. 깔봤습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화가 나서 일으킨 게 이모군란이고요. 이 이모군란은 1882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이모군란은 정부는 이제 제압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는 이모군란을 제압하지 못해요. 그래서 청나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제압해 줍니다. 청나라가. 근데 청나라가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이모군란 조선을 도와줬을까요? 아니죠. 청나라는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화했습니다. 야,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니네 나라 대신 우리가 좀 더 내정 간섭 좀 강화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청나라가 조선한테 얘기한 거죠. 조선은 뭐 별수가 있습니까? 요구 받아들여줘야죠. 어쨌든 도움 받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란은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이모군란이 1882년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납니다. 2년 뒤죠. 일단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유는 민비가, 참고로 여러분들 민비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줄여서 말한 거고요. 민비는 이제 고종의 와이프입니다. 고종의 아내죠. 자, 근데 민비가 온건괴합파를 좋아했어요. 온건괴합파. 온건괴합파를 민비가 좋아했어요. 하트 할게, 하트. 좋아했는데, 왜 온건괴합파를 좋아했냐? 왜냐면 온건괴합파는 청나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민비가 청나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죠. 지금 통하잖아요. 그래서 민비가 온건괴합파를 지지했어요. 지지. 자, 온건괴합파와 싸우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급진괴합파입니다. 급진괴합파는 개화를 빨리빨리 해야 한다, 이런 말이고요. 온건괴합파는 천천히 해도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주장이 부딪히잖아요. 싸우는 겁니다. 민비는 당연히 마음이 통하는 온건괴합파의 편을 들어줬고요. 그래서 급진괴합파가 화가 나서 정변을 일으킨 게 갑신정변입니다. 근데 국가는 또 급진괴합파의 갑신정변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청나라를 또 부릅니다. 청나라를 불러서 갑신정변을 잠재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부터 이모군란도 마찬가지고 갑신정변도 마찬가지고 다 국가 스스로 저희 나라 안에서 해결된 게 없죠. 청나라가 개입을 다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 세집니다. 내정 간섭은 더 세져요. 훨씬 세지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텐진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텐진 조약은 적어드릴게요.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은 이제 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조약인데요. 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조약인데 정작 체결한 것은 청나라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조선 관련된 내용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청나라가 조선을 도와줄 때 일본도 조선을 도와주겠다. 이게 말만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죠. 서로 지금 조선을 먹기 위해서 서로 지금 눈치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청나라랑 일본이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나라가 개판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반란 알려드릴게요.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건 뭐 반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 보면 운동이니까요. 근데 운동도 반란이라고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동학농민운동을 이끌던 사람은 당시 전봉준입니다. 전봉준이고요. 동학농민운동 처음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전봉입니다. 봉. 예. 동학농민운동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기세가 좋았는데 우금치 전투. 예. 시금치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금치입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말아요. 조선과 플러스 일본 군대에 집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지고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거기서 패배하고 이제 해산하게 됩니다. 근데 동학농민운동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동학농민운동은 이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이후에 의병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의병. 이후에 이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이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의병 투쟁을 하죠. 네. 아무튼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역사시험 잘 보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